자, 11강 1차 독립과 1차 종속이라는 주제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9번 문제. 자, R3의 세 벡터가 제시가 됐네요. 하나, 둘, 세 개인데 R3라고 했으니 각각을 하나의 성분, 하나의 성분, 하나의 성분으로 바라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성분들을 바라보고 자, 그럼 이 값들을 우리가 1차 독립과 종속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 행연산이라는 걸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편의상 행렬로 데리고 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3-k -1, 0이라는 벡터와 -1, 2-k 그리고 -1, 0, -1, 3-k 이 지금 현재 삼행삼렬인 건데 이들이 1차 종속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들의 행렬이 자 이걸 행렬 A로 봤을 때는 랭크 A는 3보다 작아야 되고 디터미넌트 A는 0이 돼야 된다. 요 두 가지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인 거니까 랭크를 해도 괜찮고 행렬식을 해도 됩니다. 그랬을 때 K 값들을 모두 더한 것을 물어봤어요. 선생님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할 건데 먼저 그냥 이거에 대한 행렬식으로 가볼게요. 행렬식에서 사로스 방법이라는 걸 이용해도 되거든요. 사로스 방법이라는 거는 자 대각 원소의 성분의 곱 그러면 그리고 성분 2개짜리 하나짜리 행렬식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 편한 대로 가져갔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1개짜리 2개짜리 이렇게 곱한 걸 다 더하기 빼기 그리고 또 다른 대각선 그리고 또 이렇게 2개 하나 2개 하나를 곱한 걸 빼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게 사로스 방법이라는 건데 사로스 방법은 딱 삼행삼렬에서밖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사로스 방법을 모른다면 그냥 삼행삼렬에 행렬식해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볼 거냐면 어쨌든 0이 많은 게 편한 거죠. 근데 내가 누군가 하나 0 만드는 게 조금 더 불편해 라고 하면 그냥 우리 삼행삼렬의 행렬식 계산 차근차근 하면 되는 거예요. 1행 잡겠습니다. 3-k 건드리지 않고 행과 열을 지워주니 자 3행 1행은 3과 이거 행과 열을 지워주니 남은 행렬에 대한 행렬식이 되겠죠. 그래서 둘이 곱하면 2-k 곱하기 3-k 마이너스도 대각성분은 1 나오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1을 잡을 건데 이 -1의 위치는 행렬식의 여인수의 위치는 또 부호가 마이너스네요. 그래서 -1에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 -1을 포함한 행과 열을 지우면 남은 행렬은 자 대각성분을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3k 빼기 3으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대각성분 곱하게 되면 0이 나오겠네요. 0. 더 쓸 게 없었네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인수분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밖으로 k 빼기 3, 3 빼기 k 공통인수죠. 그러면 3-k라는 공통인수를 잡게 됐을 때 이 값은 2-k k 완전 제곱시켜 인수분해 곱셈곱식 하면은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6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1 곱하기 3-k와 동일하는 값이었기 때문에 자, 이 값을 끄집어내면 또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공통인수로 나갔으니까. 그럼 나머진 계산. 3-k에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가 될 텐데 물론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여기서 k 값이 2개가 나오는 건데 그 k 값의 합은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5가 될 거고 또 다른 k 값은 3이 되겠네요. 따라서 k 값의 합은 3 더하기 5에서 8로 결정이 된 거였습니다. 이런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이제 챕터 5에서 고유값, 고유벡터를 배웠다면 고유값과 고유벡터의 성질을 배웠고 이들의 정의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b라는 행렬 자체를 3-1, 0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3이란 요 행렬의 고유값을 구하는 식이라는 게 b 마이너스 람다 i의 행렬식은
0이야 라고 풀 텐데 이 b 람다 i에 해당하는 식이 행렬 a 아닌가요? 람다 대신 k 들어갔으니까 아, 이 값이 a의 행렬식은 0이야 하고 동의를 하겠죠. 그래서 현재 행렬 a 기준 이 k가 의미하는 거는 아, 고유치를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고유치의 합은 행렬의 대각 성분의 합과도 일치하는 거지. 그래서 이 k값은 고유치의 합 트레이스 a로 결정해도 상관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 더하기 2 더하기 3 답은 그래서 8 이렇게 결정된 거였습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7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0번에서는 행렬 A가 n by n 행렬인데 역행렬을 가져야 된대요. 역행렬을 갖는다라는 거는 행렬식은 자, 역행렬을 갖는다. 가역행렬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럼 A가 인버스가 존재한다. 한다라는 거는 디터미넌트 A는 0이 아닐 거고 당연히 따라서 랭크 A는 n이 되겠죠. 자, 이런 두 개의 기본적인 조건을 가지고 기억. A의 행렬식은 절대로 0이 아니야. 맞는 말이 되겠네요. 우리 지금 틀린 거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AX는 B는 모든 RN의 벡터 B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해를 갖는다는 건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랭크 A와 랭크 A바 B가 같고 이 값은 여러 개수 n보다도 작아야지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랭크 A가 n보다 작다라는 거는 A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겠죠. 해서 가역행렬과는 상반되는 내용이 되겠네요. 틀린 것은 니은이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랭크 A가 n이 나왔다는 거는 모든 행벡터도 1차 독립, 모든 열벡터도 1차 독립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얘기. 자, 랭크 A는 n이다. 맞는 얘기. 따라서 역행렬과 동치관계에 놓여있다고 표현하거든요. 동치관계가 아닌 값은 니은인 틀린 거야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7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학생들 기저라는 것은 1차 독립인 벡터들의 집합이 기저인데 기저의 포인트는 누구의 기저이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면 이 기저가 R3 전체를 다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기저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R3의 기저는 다 R3가 3차원이기 때문에 그 기저 벡터들이 1차 독립인 벡터의 집합이 3개는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기본적으로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자면 자, 이들 벡터들의 관계성을 따지고 싶은 거죠. 자, 1, 0, 0, 2, 2, 0, 3, 3, 3이네요. 그러면 이들의 랭크가 바로 3이 된다는 게 보이세요? 자, 이 두 벡터는 1차 독립, 이 두 벡터의 1차 결합으로 3행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들은 이 세 개는 1차 독립 맞습니다. 이거는 R3의 기저라고 말할 수 있죠. 대신 기저의 표현법은 유일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기저야 될 거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로 2번은 이 세 벡터의 관계성을 따지고 싶은 건데 꼭 벡터가 앞에 있는 것부터 쓸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럼 뒤에 있는 것부터 4, 1, 4, 8부터 쓰겠습니다. 그리고 2, 5, 6, 그리고 3, 1, 마이너스 4라고 쓸게요. 자, 이들을 가지고 기본행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1행에다가 마이너스 2배 시켜서 3행에 더하면 0, 2행에 더하면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자, 1행에다가 마이너스 3배를 시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4, 12, 마이너스 3, 8, 24. 그리고 3행에 더하면 0, 마이너스 11, 더하니까 마이너스 28이 된 거였어요. 자,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2행과 3행은 서로 비례관계가 아니죠. 따라서 지금 1, 2, 3행에 있는 모든 벡터들이 전부 다 1차 독립의 관계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2번도 1차 독립. 따라서 R3 기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3번. 이들의 벡터들에 대한 관계성을 따지는 거니까 3번에 해당하는 벡터는 자, 2, 마이너스 3, 1, 4, 1, 1, 0, 마이너스 7, 1인데 이들의 관계성 따지겠습니다. 자, 1행에다가 2배 시키면 4, 그리고 마이너스 6, 2, 4, 1, 1이네요. 0, 마이너스 7, 1인데 자, 1행에다가 마이너스 1배 시켜서 2행에 더하면
0, 7, 이 값은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7, 플러스 1. 그러면 2행과 3행이 비례 관계이므로 이 세 벡터의 관계는 1차 종속이에요. 따라서 이들은 R3의 기저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4번에 있는 벡터를 보겠습니다. 자, 벡터의 관계성 1, 6, 4, 2,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5가 되겠네요. 자, 1, 6, 4, 1행에다가 마이너스 2배시켜서 2행에 더하면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 2행에 더하면 0,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럼 이번엔 1행에다가 1배시켜 3행에 더하면 0, 8, 9. 이 두 벡터도 서로 비례관계. 따라서 이 세 벡터의 관계는 1차 종속. 따라서 R3의 기저가 될 수 있는 거는 두 개밖에 없는 거죠. 2번이 답으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72번 문제. 72번 문제는 정의로 풀어도 되고 이거를 론스키안 행렬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죠. 선생님 경우에 따라서 정의하고 둘 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뭐가 더 빠를지는 여러분이 둘 다 연습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자, 1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먼저 정의로 풀어보자면 a 곱하기 1, b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1, c 곱하기 2x제곱 마이너스 1이 는 0을 만족하는 a, b, c가 모두 다 0만 가지고 있다면 이들은 1차 독립이야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럼 최고차항부터 정리하자면 뭐 상수항부터 정리할게요. 그럼 상수항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1차항이 없네요. 1차항이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럼 2차항의 개수는 b 더하기 2c의 x제곱은 0을 만든다라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이 값도 0이 되고 이 값도 0이 되는 연립방 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지수는 a, b, c라는 변수는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없는 거죠. a 플러스 b 빼기 c가 는 0이어야 되고 b 빼기 더하기 2c가 는 0이라는 거는 a, b, c 값은 무수히 많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c 값이 1이면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그 값을 서로 더하기 빼기로 하면 a 값은 둘이 더 0 되는 거니까 이 값은 1, 이 값은 a 값은 1이면 될까요? a 값은 1이면 만족하겠죠. 마이너스 1 사라지나?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0. a 값은 3이 돼야 되겠네. a 값은 3이면 되겠네. 해서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에 의해서 a, b, c는 0, 0, 0, 2의 값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행렬식을 보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방법 정의로 풀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론스키안 행렬식에 의해서 1, x제곱 플러스 1, 2x제곱 마이너스 1. 각각 미분을 하게 되면 0, 2x, 4x. 또 미분하면 0, 2, 4. 그들의 행렬식 연산을 하기 위해서 1을 포함한 행과 열을 지우게 된다면 그 행렬식 값은 8x 마이너스 8x라서 x값에 상관없이 항상 0이 되므로 이 주어진 세 벡터 1, x제곱 플러스 1, 2x제곱 마이너스 1은 1차 종속의 관계에 놓여 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방법 정의로도 풀 수가 있고 벡터들에 대한 관계성을 통해서 론스키안 행렬식을 통해서도 풀 수는 있었어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에 있는 벡터들을 가지고 내가 정의로 풀어도 되고 행렬식도 상관이 없으니 여러분 편한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론스키안 행렬식 갈게요. 자, x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쪼개지는 거죠. 인수분해가 되겠죠.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쓰면서 느껴야 되겠죠. x 플러스 1이 공통 인수라는 거. 그리고 한 번 미분하면 1,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1을 미분하니까 2x,
2에 x 플러스 1이라서 편의상 그냥 2x 플러스 2라고 적겠습니다. 또 미분하면 0,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1행에서 x 플러스 1이라는 공통인수를 끄집어내게 된다면 x 플러스 1을 공통에서 끄집어냈고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그리고 1, 2x, 2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0, 이 2도 1, 1 끄집어내면 2 끄집어내면 2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어떻게 가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 이 밑으로 0만 낼게요. 1행에다가 마이너스 1 배시켜서 2행에 더하면 0 되겠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더해서 이 값은 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1행에 마이너스 1 배시켜서 2행에 더하면 얘도 x 플러스 1로 정리가 되네요. 그럼 다시 한번 2행에 있는 x 플러스를 넣으면서 제곱이 될 것이고 이 값은 1, 1로 되겠네요. 그럼 뭐야? 2행과 3행이 비례관계. 이 값은 행과 열을 지운다 하더라도 1-1, 이 값은 0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행렬식 값은 0이야 라는 결론을 이렇게 찾은 거죠. 해서 지금 1번도 종속, 2번도 종속이라서 문제의 값은 원하는 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에 주어진 행렬식 또한 자, 바로 보면서 갈게요. x-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할 거고 x 플러스를 있고 여기는 x 마이너스 1밖에 없네. 그럼 얘는 뭔가 공통인수를 다 한꺼번에 끄집어내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그럼 일단 다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 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 한 번 미분하면 2x 2x 플러스 2 여기는 2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또 미분하면 2가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주어진 이 행렬식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 값이 행렬식 연산으로 하기에는 썩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간단해 보이지 않아서 이 3번에 해당한 거는 정의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정의에 의해서 A에 x제곱 마이너스 1 B에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 B 플러스 2x가 되겠죠? 2x 플러스 1 더하기 C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는 0을 만족하는 A, B, C 값인데요. 최고차항부터 정리하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x제곱의 개수 1차항의 개수는 2B 마이너스 2C는 1차항의 개수 그럼 상수항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는 0을 만족하는 A, B, C, D 값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값, 요 값도 0, 여기도 0, 여기도 0이래요. 그럼 식을 정리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도 0이 돼야 되고 이 나누면서 B 빼기 C 값도 는 0이 돼야 된대요.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 더하기 C 값도 는 0이 돼야 된대요. 이렇게 만족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걸 다 만족하는 A, B, C, D 값을 할 건데 여기서 두 개 보겠습니다. 두 식을 빼버리면 이 A 값은 0이야가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0이라고 결정이 된 거였어요. A 값은 0이 된 상황에서 A 값 0이니까 B 플러스 C가 는 0이고 B 빼기 C도 는 0이니까 이들도 더해서 B 값도 0이네. 그럼 C 값도 0이야. 해서 지금 이 앞에 주어진 A, B, C가 000밖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세 벡터의 관계는 1차 종속이야. 미안해. 1차 독립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찾는 방법 정의로도 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 얘도 정의로 풀어도 될 것 같긴 한데 x 플러스 1. 자, 여기 있는 요 식에서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4번에 해당하는 거는 론스키안을 쓰겠습니다. 론스키안 행렬식에서 1행에서 x 플러스 1이 공통으로 잡혔으니까 바로 쓸 때 일단 쓰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실수할 수 있으니까 x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 그리고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의 행렬식을 볼 건데요. 한 번 미분하면 x제곱 더하기 x라서 2x
플러스 1, 여기는 2x가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는 2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럼 또 미분하면 2가 될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1행에서 x 플러스 2를 공통인수로 잡게 된다면 1행에서 x 플러스 1 나가고 x 플러스 1은 밖으로 나가고 여기도 x 플러스 1 밖으로 나갔어요. 이게 된 거네요. 그럼 지금 이러한 인수들만 남아서 편의성 다시 x 마이너스 1 여기는 x 플러스 2가 됐습니다. 이제 이들의 행렬식 연산을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누군가 하나 0 만들어지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인 거고 1행에다가 마찬가지 3행에서 2 끄집어낼 수 있겠죠? 그럼 전부 다 111로 바뀌겠네요. 111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이 연산을 하기 위해서 기본 열 연산도 가능하겠죠? 해서 1열에 마이너스 1 배시켜서 2열에 더하면 여기는 0,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더해지는 거죠? 여기는 플러스 x 마이너스 1 해서 여기는 여러분 다시 쓰면 여러분이 이게 원래 x 마이너스 1이었죠? 자, 이걸 여기 위에 또 써버리면 여러분 헷갈릴 거니까 하나 더 쓸게요. (1열에다가) 마이너스 1배 시켜서 2열에 더하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 0 나오네요. 마찬가지 1열에 마이너스 1배 시켜서 3열에 더하면 2, 마이너스 플러스 1, 0 나오겠네요. 그럼 지금 1을 포함한 행과 열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쓰는 과정 저희가 좀 잘못됐죠? 여기가 x 플러스 1이었죠. 왜냐면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에서 x 플러스 1을 데리고 왔으니까 x 플러스 1만 있었겠죠. 플러스 1. 그럼 같은 이유에서 여기도 3열에다가 마이너스 1배 시켜서 3열에 마이너스 1배 시켜서 미안해 1열에 마이너스 1배 3열에 더하게 되면 여기는 1만 남겠죠. 1, 0. 그럼 뭐야? 여기서 행과 열을 지우게 된다면 비례관계인가요? 그래서 이 값은 행렬식 값은 0이야 하고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공간이 좀 협소해서 그냥 빡빡하게 적긴 했지만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 내가 정의로 풀어도 되고 론스키한 행렬식을 이용해도 괜찮아. 둘 다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73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어진 4벡터가 의해 생성되는 벡터 공간이 R5의 부분 공간 W래요. 그럼 W의 기저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기저의 표현법이 유일하지는 않죠. 그럼 일단 이들의 좀 씨앗을 좀 더 간편하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 벡터들에 대한 관계성을 적을게요. V1부터 1, 0, 0, 0, 2, 마이너스 2에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결국은 이 벡터들의 관계성을 행렬로 데리고 오면서 행렬 기준으로 행공간이 W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0, 5에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9, 0 그리고 2, 10,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18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자, 이 벡터들의 관계성인데요. 자, 사실 쓰면서 바로 느껴버렸어요. 1행에다가 2배 시켜서 2행에 더하면 사라지겠죠. 여기도 사라지네요. 그런데 지금 남은 벡터들, 이 벡터들의 관계성과 이 벡터들의 관계성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씨앗이 될지. 자, 그러면 1행에다가 그냥 플러스 2배 시켜서 2행에 더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0, 5,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9, 0. 자, 1행에 마이너스 2배 시켜서 4행에 더하면 0, 10, 마이너스 28, 18, 0이네요. 이렇게 적었을 때 결국 3행과 4행은 비례관계이므로 마지막 한 벡터는 0벡터로 사라질 수가 있겠네요. 그럼 지금 현재 디멘전 W는 3차원이야. 왜냐하면 2행과 3행에 주어진 벡터가 서로 비례관계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서로 디멘전은 3차원이야. 그러면 기저가 아닌 것은 그럼 W의 기저의 표현법은 유일하지가 않죠. 그럼 내가 기저를 이거 그리고 요거 이렇게 세 개 가지고 상관없는 거네. 기저의 표현법이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1번 벡터 기저가 될 수 있어. 3번도 기저가 될 수 있어. 그러나 지금 지금 조금 더 해볼게요. RF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1행에다 자 2행에다가 마이너스 5배 시켜서 3행에 넣으면 0, 여긴 1, 1 나오네요. 1, 0, 0, 0, 2. 그러면 이 세 벡터 모두 다 기저가 될 수 있죠. 지금 그게 2번 벡터에 걸려 있네요. 따라서 지금 4번 벡터는 기저 벡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보는 거였습니다. 자, 74번 문제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을 텐데 우리가 리얼 벡터들에 대한 내적을 끼리끼리 성분의 곱이라고 정했지만 이 문제에서는 지금 R3의 내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대요. 그럼 문제에 주어지는 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내적의 결과가 0이라는 건 서로 수직관계에 놓여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문제 세 벡터가 서로 직교 단위 기저를 이룬다라고 할 때 A제곱, B제곱, C제곱을 구해봐. 걔가 단위 벡터여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일단은 뭐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의 내적을 했을 때 이 결과가 0이다. 둘 다 0벡터가 아닌데 그럼 이 둘은 서로 수직관계야. 가 될 거고 자기 자신과의 내적은 크기의 제곱이야. 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단위 벡터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주어진 벡터 1,0,0이라는 벡터가 1, 자기 자신과의 내적을 할 거예요. 1,0,0 두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자 x1, y1이 말하는 거는 첫 번째 성분끼리 곱 x2, y2는 두 번째 성분끼리 곱이래요. 그러면 1 더하기 0이 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성분과 세 번째 성분의 곱은 0이겠죠. 마이너스 0. 세 번째 성분과 첫 번째 성분 이 값도 마이너스 0. 플러스 4에 세 번째 성분과 세 번째 성분의 곱은 0 되겠네요. 이 결과는 1인 거네요. 그러면 자기 자신과의 내적이 1이라는 거는 그 벡터의 크기가 1이었어. 그래서 이 벡터, U벡터, UVW를 할게요. 이 말은 U벡터 크기의 제곱은 1이야. 그러므로 U벡터의 크기는 1이야 라고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처럼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V벡터의 내적이라는 거는 0,1,0, 0,1,0 내적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성분끼리의 곱 0, 두 번째 성분끼리의 곱은 1, 마이너스 첫 번째랑 세 번째랑은 0, 세 번째와 첫 번째도 0, 플러스 4 곱하기 세 번째와 세 번째는 0. 이 결과도 1이네요. 따라서 V벡터 자기 자신과의 내적이 1이 나왔다는 거는 V벡터 크기도 1이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W벡터 WW에 대한 내적은 A, B, C, A, B, C의 내적을 할 건데 첫 번째 성분끼리의 곱 A제곱이네요. 플러스 두 번째 성분끼리의 곱은 B의 제곱. 마이너스 첫 번째와 세 번째의 곱은 A, C가 되겠죠. 마이너스 세 번째와 첫 번째도 A, C가 될 거고요. 자, 이제 세 번째와 세 번째의 곱. 플러스 4 곱하기 C의 제곱. 이들이 서로 직교 단위 기저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이 값은 1일 수밖에 없어. 왜? 단위 벡터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조건을 하나 찾은 거였어요. 그럼 두 번째, 이들의 내적이 서로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U벡터하고 W벡터의 내적은 0이래요. 그러면 1,0,0이라는 벡터와 A, B, C라는 벡터, 이 벡터의 내적은 첫 번째 성분끼리의 곱은 A, 두 번째 성분끼리의 곱은 0, 첫 번째랑 세 번째 마이너스 2, 세 번째와 첫 번째는 0,
세 번째와 세 번째의 4배, 이 값은 0이 된 거네요. 플러스 0. 어쨌든 이 값은 a 빼기 c가 되겠네요. 이 값이 0이야 하고 만족하게 된 거예요. 왜? 수직 관계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a랑 c랑 같다라는 결론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 값을 정리했을 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v하고 w의 내적을 하게 된다면 v 벡터 0, 1, 0이라는 벡터와 a, b, c라는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첫 번째 성분끼리의 곱 플러스 두 번째 성분끼리의 곱. 자, 첫 번째 성분과 세 번째 성분의 곱은 0. 세 번째와 첫 번째의 곱도 0. 그러면 세 번째와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와 세 번째 성분의 곱도 0이네요. 플러스 4 곱하기 0. 이 값은 b만 나왔고 이 결과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b는 0. 왜? 수직 관계인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b 값은 0으로 결정이 됐고요. a랑 c랑 같아서 a 제곱 마이너스 이 값은 a 제곱 가능하겠네요. 마이너스 a 제곱 가능할 거고 플러스 4 곱하기 a 제곱이네요. 그 값이 1이라는 거는 정리하면 3a 제곱이 1이야. 그러므로 a 제곱은 3분의 1이야가 된 거였어요. 그러면 a 제곱은 3분의 1, b는 0, c 제곱도 3분의 1, 이 세 값을 더해서 3분의 2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주어진 내적을 활용하면 돼 라는 내용이었어요. 75번 다음 보기에 주어진 공간의 차원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물어봤네요. 자, 문제에서 지금 현재 차원이란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 2차 이하의 당시 차원이라는 거는 기저 벡터의 개수를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fx에서 가번 fx의 성분은요 4차 이하의 다항식을 말하고 있는 건데 P4는 거니까 P4. 근데 이 값은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를 먹어버린 함수는 얘가 우함수를 말하고 있네요. 우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4차 이하의 우함수의 씨앗은 1, x의 제곱, 그리고 x의 4승 이들의 1차 결합으로만 구성이 된다면 전부 다 우함수가 되겠죠. 이 세 벡터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들 3차원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나번 보겠습니다. 그럼 나번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여기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가 튕겨 나왔대. 그럼 나번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fx는 기함수래요. 그럼 이 기함수가 되려면 이 기함수의 씨앗은 x밖에 없는데 x하고 4차 이하죠. x하고 x 3승으로 만들어낸 벡터 공간이면 되겠죠. 스팬하겠지. 그럼 이들은 2차원이네요. 그럼 지금 이제 답번 보겠습니다. 답번. 자, 답번은 A하고 A 트랜스포즈가 같답니다. 삼행삼렬인데. 그럼 그들의 생김새는 A, B, C 여기는 D, E, F 꼴로 만들어지고 대칭 행렬을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대각 원소의 합이 0이다 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A 플러스 D 플러스 F 값이 는 0이라는 거는 F라는 값 표현일 F라는 값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D라고 적어도 될까요? 그럴 상관없는 거네. 그럼 움직이는 변수가 차원과 동일했죠. 자, 1개, 2개, 3개, 4개, 5개의 변수가 움직이네요. 해서 지금 답번은 5차원으로 결정이 된 거였습니다. 그러면 라번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A와 A 트랜스포즈가 같다? 마이너스 부가 붙였죠. 이 값은 A가 교대 행렬이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삼행삼렬의 교대 행렬은 대각 원소가 모두 다 0이 될 것이고 A, B, C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움직이겠지. 움직이는 변수 3개 여기는 3차원이야. 그래서 지금 차원이 같은 경우는
가번하고 라번이 차원이 같겠네요. 답은 그래서 3번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왜 움직이는 변수가 차원이 되는지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76번 문제 보겠습니다. 76번. 자, 문제에서 A가 실수 성분을 갖는 삼행삼렬의 행렬이고 정방행렬이죠. XYZ를 임의의 1차 독립인 3차원의 열벡터라고 하겠답니다. 그럼 지금 X라는 것도 하나의 벡터, X가 하나의 열벡터, Y도 열벡터, Z도 열벡터라고 제시가 된 거였어요. 네, 그러면 여러 개의 행렬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A 곱하기 X라는 벡터의 곱에 의해서 1, 0, 1이 나왔고요. 그리고 Y라는 벡터에 의해서 0, 1, 0이 만들어졌어요. 임의의 벡터를 다 말하고 있는 거겠죠. 자, Z라는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 열벡터들로 의해서 1, 1, 1로 만족한답니다. 그럼 지금 여러 개의 행렬의 곱을 한꺼번에 정리한 거였어요. 그랬을 때 지금 디터미넌트 A의 행렬식을 구해봐 라는 건데 우린 편의상 요 열벡터들로 만들어진 이 집합을 B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나온 결과를 C라고 한다면 A 곱하기 B는 C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A 곱하기 B란 행렬의 행렬식은 A의 행렬식의 곱과 B의 행렬식의 곱으로 이루어질 거고 그 결과는 C의 행렬식과 같은 거야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X, Y, Z 이 세 벡터가 1차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디터미넌트 B 값은 절대로 0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럼 지금 A의 행렬식을 구하고 싶은데 이 값은 절대로 0은 아니야. 그럼 C의 행렬식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런데 C라는 요 행렬은요. 1열에 주어진 벡터와 2열에 주어진 벡터의 1차 결합으로 3열의 벡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둘이 더하면 3열 나올 거니까. 그러므로 이 세 벡터의 관계는 1차 종속이야. C의 행렬식은 0이 되겠네요. 따라서 A의 행렬식도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지. 왜? 둘이 곱해서 0 되려면 A의 행렬식이 0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따라서 A의 행렬식 값은 0이야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1차 독립과 종속에 대한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